정말 이렇게 저도 뒤에서 지금 같이 있었어요. 본인들 뒤에서 저도 같이 이제 항상 듣지만 좀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도움이 되셨을 거고, 그리고 오늘 지금 이제 1시간 동안 입시에 관련된 설명을 들으셨는데, 이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또 그런 목표를 또 꿈을 희망을 가지고도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다음 2부가 또 중요하겠죠. 공부를 시키셔야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4 윈터스쿨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제 저희 원장님이 첫 설명의 포문을 여실 겁니다. 부모님들 쇼핑백 잠깐 보시면요. 네. 자, 한번 보시면요. 네, 일단 하늘색으로 우리 숫자 1이라고 적혀 있는 윈터 브러쉬 보이십니까? 네, 이제 그거 한번 앞에 펴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설명을 하시겠지만 10페이지 보시면 저희 할인 혜택, 그리고 모집 요강, 그리고 우리 아이가 무시험인지 아니면 유시험인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23 혹시 윈터스쿨 강좌 안내문 보이세요? 네, 오른쪽에 또 이렇게 보라색으로 된 종이 또 하나 있을 거예요. 쇼핑백 안에 보시면 2023, 2024인데 왜 2023 강좌 안내문이 있지? 그죠? 샘플입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100% 선택 수업이에요. 그냥 등급이 비슷하다고 한 교실에 모아놓고 똑같이 들어와서 수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랑 진단평가를 보고 1대1로 맞춤 시간표 상담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시간표에 보시면 강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거를 부모님들께 조금 이해되기 쉽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 원장님이 작년 강좌 안내문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또 저희 아이들이 담임선생님들이 또 저희 하나하나 또 MNC라고 아이들 플래너 쓰는 게 있어 샘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밥도 다 먹이는 거 아시죠? 학원에서. 그래서 급식 브로셔라든가 이런 부분 들어가 있고, 또 선배들이 써준 여러 가지 메디친에 대한 또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들 또 이렇게 공부했다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좀 정리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쇼핑백에 이런 걸 다 보셨으면 좋겠어 하고 많이 넣었는데 사실은 이런 것 좀 정리해 놓고 아마 설명해 드리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괜찮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원장님 소개 전에 저희가 윈터스쿨도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혜택 중에 하나가 할인 혜택입니다. 사실은 아시겠지만 어디나 이제 수강료 외에 뭐 셔틀비나 급식이나 교재비 이렇게 좀 부담스러우실 거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또 우리 주부님들도 또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것도 잡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31일 화요일까지 예약금 30만 원을 먼저 내주시면 저희가 10%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10페이지입니다. 네, 저희 청소학원 윈터스쿨 브로셔 10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뒤쪽에 보면 빳빳한 종이가 하나 들어있을 거예요. 그게 윈터스쿨 저희 입학 원서입니다. 입학 원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저희 듣고 바로 예약금 낼게요 라고 하시면 그거 작성하셔서 데스크에 바로 예약금 납부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두 번째는 입학 원서 데스크에 갔다가 내시고 지금 상담 좀 원해요 라고 하시면 이따가 저랑 저희 상담팀 원장님 대기하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윈터스쿨 설명회 듣고 오후에 약속이 있는데 이런 분도 있으시죠? 그러면 데스크에다가 원서만 내주시면 저희 상담팀이 전화 다 해서 어머니가 대면 예약 상담 따로 잡을 거니까 그렇게 세 가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도 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제가 오늘 저희 이제 일부 입시와 관련된 얘기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 강부청소학원 박준호 원장님께서 2부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강부청소학원 원장 박준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진은 사기고요. 프로필 사진 다시 찍어야겠어요. 몇 년 전 거라서. 일단 윈터스쿨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윈터스쿨은 저희가 1월 2일, 내년도 1월 2일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윈터스쿨을 지금 썸머에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윈터스쿨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등록도 이미 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윈터스쿨 홍보를 8월 5일부터 시작했는데 8월 5일 시작하자마자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저희가 여름엔 또 여름 나름대로 준비가 있었고, 저희 뭐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한 현재 한 1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재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난주에까지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했죠. 그리고 오늘은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고3이나 재수생들한테는 아주 거의 명절 같은 행사가 있는 날이에요. 전국 고3 글쓰기 대회라고 수능 최저가 없는 연대 논술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신촌 쪽에 길이 엄청 막혔을 거예요. 지금도 막히고 있을 텐데. 그래서 거기는 수능 최저가 없어가지고요. 그냥 연대에 가고 싶다는 의지만 있는 애들은 다 써요. 그래서 저희끼리 농담삼아 하는 게 전국민 글쓰기 대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보통 경쟁률이 200대 1 뭐 이렇게 나오죠. 하여튼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윈터스쿨 설명회를 오늘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진행할게요. 저희가 이번 윈터스쿨의 목표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윈터스쿨 1% 법칙 상위 1% 성공학습 훈련 이러는데, 그러니까 상위 1%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가고 시작하는 대학들이 다 있을 텐데, 실제로는 저희가 이 책자를 보시면 4페이지 한번 잠깐 보실래요? 강북청소학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잠깐 저희가 소개를 하면은, 4페이지, 5페이지 보면 이게 최근 10년간 강북청소학원에서 대학을 보낸 아이들의 명단이에요. 여기에 의대하고 서울대, 연대, 고대만 있어요. 거기에 보낸 애들만. 물론 이거는 저희들한테 마케팅 동의서를 쓰는 아이들만 제가, 그리고 정보를 저한테 주는 애들만 올린 거라서 사실은 더 있는데 다 올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학생 수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학생 정원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서울대 연고대를 1% 넘어도 많이 갈 수 있는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예전엔 서울대 연고대까지 가려면 상위 1% 안에 들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상위 1%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 또는 현재 상위 1%인 학생들한테 저희가 현재 상위 1% 또는 앞으로 상위 1% 되기를 원하는 학생들한테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번 윈터스쿨에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뭐 강북에서 사실은 이 동네에서도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은 방학만 되면은 사실은 뭐 강남이나 대치동이나 아니면 기술 가는 친구들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보다 훨씬 더 저희가 준비 잘 해가지고, 또 좋은 선생님들 모셔가지고 멀리 가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다닐 수 있게, 그리고 편하게 공부했으면서도 속에 성과를 오를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지금 상위 1% 성공학습 훈련이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표현을 하면서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상위 1%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했었는지에 대한 얘기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즘은 학교가 한 학년에 몇 명 정도 되시대죠? 고등학교가 한 많으면 3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학년이. 그리고 적은 학교는 한 150명 되는 학교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610명의 재수생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 근처 고등학교의 몇 배의 저희 그러니까 학생들이 항상 여기서 입시를 준비하는 학원이에요. 아침 9시부터 아침 7시 50분부터 가지고 밤 10시까지 하루 14시간 10분을 여기서 살면서 1년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시에 대해서 저희는 되게 예민하고,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해서 또 실제로 대학을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며칠 전에도 제가 이 근처 선생님들 몇 분하고 같이 자리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실제로 선생님들이 하신 표현이에요. 대학은 성격 좋은 애를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적 좋은 애를 뽑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대학은 공부를 해야 가는데 엉뚱한 걸 자꾸 대학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고민이다 라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가 학원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성적이 올라야 된다는 것들이 현실인 것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거 보셨죠? 아까 보셨다시피 전국대학, 그 다음에 전국 4년제 대학, 그리고 여기는 파란색, 녹색이 전국 4년제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뭐죠? 하늘색의 상위 15개 대학.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죠? 거기다 제가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우리는 상위 1%를 목표로 하니까 뭘 집어넣었죠? 의치서. 그러니까 전국 의치약서, 의치약 학과들은 어떻게 뽑을까를 봤더니 마찬가지죠. 상위 15개 대학과 비슷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죠. 상위 15개 대학과 비슷한 구조가 전국이니까 37.0%. 수능이 제일 많이 뽑는 게 역시 수능이에요. 근데 수능이 37.0%인 이유는 전국 서울 소재 15개 대학이 수능 비율이 더 높죠. 그 이유는 뭘까요? 아까 의대는 지방에도 있잖아요. 지방에는 뭘로 뽑는 학생들이 있어야 돼요? 지역 균형. 그러니까 수능 전형보다 약간 낮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으로 뽑는 학생들이 제일 많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데서 뭐 수능이 됐든 교과가 됐든 종합이 됐든 어떤 쪽이 됐든지 간에 하여튼 뭐 실제로 내가 가고자 하는 전형이 뭔지, 그러니까 막연히 수시가 몇 퍼센트, 정시가 몇 퍼센트 이런 막연함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간다고 해서 학생들이 수시를 네 가지 전형이 있잖아요.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전형, 실기전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 전형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교과전형만 쓰던지, 아니면 종합전형만 쓰던지, 아니면 논술전형만 쓰든지. 논술전형은 어떤 아이들이 쓰죠? 저희 딸이 지금 올해 수험생이에요. 연대 논술 보러 오늘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태워다 주고 왔는데 저희 딸 같은 애들이 논술을 써요. 어떤 애들? 가진 게 없는 애들. 교과나 학점을 못 쓰는 애들. 그러면 논술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교과나 종합 이렇게 얘기들이 이런 모양이다라는 걸 보시고, 그러면 막연하게 수시가 많아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교과로 많이 갈 수 있을까? 아까 우리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교과전은 서울 상위 15개 대학은 10명 중에 1명 뽑는 문 앞에 가서 서 있을 건지, 10명 중에 4명 뽑는 문 앞에 가서 서 있을 건지, 어떤 걸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대학이 뭐 서울대가, 연대가, 고대가 아니면은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동국대가 몇 등 정도 하면은 그러면 갈 수 있는지 잘 감이 없으시잖아요. 예전에 아버님 세대는 예전에 뭐 몇 등 하면 어디까지 갔는데, 뭐 우리 반에서 한 10등까지는 그래도 중앙대 이상 갔는데 뭐 그런 생각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10등 하면 중앙대 이상 하면 애들이 깜짝 놀라죠. 아빠 땐 그랬어 뭐 그러면서.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대 가려면 이거 부모님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건대 가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건대가 그렇게 만만한 대학이 아니거든요. 현실에서는. 현실에서는 이건 전년도, 이거는 제가 대략이에요. 이게 딱 들어만다는 게 아니라 전년도 입시 결과를 토대로 제가 대략 작성해 본 거예요. 2023학년도 입시를 토대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2022학년도는 좀 달랐을 거예요. 순서가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의대가 있다. 아까 메이저 의대라는 거 얘기했었죠. 메이저 의대 가려면 전국 상위 0.15%. 우리가 누적 100분이라는 표현을 써요. 누적 100분이. 전국에 시험 본 애들이 40만 명 정도 돼요. 40만 명 중에 0.15%예요. 40만 명 중에 제가 1%가 4,000등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1% 4,000등. 그럼 0.1%면 400등. 이해되시나요? 전국 40만 명 중에서 그 0.15%는 600등 정도 하면은 의대를 원서를 써볼 수 있어 라는 뜻이에요. 합격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메이저 의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수도권 의대, 지방 의대 뭐 이런 학교들 쭉. 그리고 요즘은 의대의 의치약이 서울대보다 위에 있죠. 그래서 이과 개념으로 이과는 서울대보다 위에서 서울대 정도 가려면 이제 2.5%. 우리 애들이 뭐 그 강영욱 씨 영향을 받아서 개를 너무 좋아하고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건대 수의학과 갈래 뭐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여기는 한 명도 없나 보죠. 자, 건대 수의학과 가려면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서울대 공대 갈 점수 이상이 나와야 돼요. 라는 뜻이에요. 하고 뭐 고대, 그 다음에 한양대, 성균관대, 중앙대 가려면은 적어도 이게 아마 부모님들이 들어보기에 아까 우리 15개 대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얘기했죠. 그러면 상위적 한 10% 안에 들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상위적 10% 안에 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요즘 애들이 한 반에 보통 25명 있더라고. 25명. 맞나요? 그러면 2.5등. 안에 들면은 아, 홍익대는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평균적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갑자기 아버님도 한숨 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나마 이건 이과니까. 문과는 건동, 홍숙 뭐 이런 데 가려면 상위적 한 7%, 8% 안에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서영고, 서울대 경영 가려면 0.3% 안에 들어야 되고요. 이과도 의대 갈 수 있어요. 이하여대. 인문의학과가 있어요. 뭐 경희대 한의학과. 그런 데는 0.05% 정도 돼야 되고요. 그리고 뭐 공대 미디어학과 같으면 0.6%, 7% 뭐 건동홍숙 하면 이런 식이 됐는 게 7%면 아까 25명 중에서 진짜 2등 안에 들어야겠네요.
이게 전국 다 따지는 거니까 노원구는 그것보다는 좀 더 갈 거예요. 노원구는 그래도 학구열이 높은 데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노원구는 10%는 아까 2.5등 에서 우리 학교는 그럼 4등까지 가겠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반에서 4등까지 5등까지 갈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내신 땅이 좋은 학교인지 아니면 분위기가 좋은 학교인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막연하지 않고 내가 어느 정도 해야지 저길 갈 거야라는 게 좀 구체적이어야지 목표도 세울 거고 그때 구체적이어서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막연하게 생각들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 올릴 때 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못 보여줄 수 있어요. 유튜브로 보면은. 왜냐하면은 대학들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서열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오늘 내용 중 어떤 것들은 뺐습니다. 자, 메디치 멘토당이 물었습니다. 예비 고1, 예비 고3 무엇을 할까요? 예비 고2 부모님들 계실 텐데 저희가 물어본 게 이거예요. 이거 나눠드린 것 중에서 여기에 메디치 멘토당은 뭐냐면 메디친이란 제가 네이버에 메디친 쳐보세요. 그러면 저희 회사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도 있어요. 유튜브도 있어가지고 거기 치면은 저희 학원 출신들의 저희 강북뿐이 아니라 저희 회사 학원이 아까 11개 있다 그랬잖아요. 11개 학원 출신들의 소위 말해서 의대 간 아이들 뭐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경험담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질문 들어오면 학생들이 질문하면 답변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한번 들어서 보면은 또 동기 유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것도 복사해 드린 거예요. 학생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주면은 동기 유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읽으면서 저의 동기가 유발되더라고요. 근데 학생들은 어떻게 동기가 유발될지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생활과 멘토 거기서 이제 저희가 물어본 것들 중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봤어요. 이건 이번 겨울 방학 때 그러니까 중3짜리한테 고1 올라가는 겨울 방학, 그 다음에 고3 고2한테 고3 올라가는 겨울 방학에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걸 해야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후배 때는 답을 해줄 수 있니?라고 해서 쓴 것들은 이렇게 제가 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고1이 고2 올라가는 애한테 하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알아서 보라고 하세요. 위아래 거 다 같이 보면서 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일 많이 한 얘기가 여기 있는 얘기들을 다 구체적으로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어가지고 몇 가지만 제가 뽑아서 얘기할게요. 제일 많이 한 얘기가 자신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라 라는 얘기가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가 목표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목표 만들기. 그게 대학을 내가 어디를 가겠어? 아니면 학습의 목표를 어떻게 하겠어? 내가 무엇을 하겠어? 어디까지 하겠어? 특히나 내가 대학을 어디 가겠어? 이 목표를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참고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원장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했다 그랬잖아요. 청술학원에 여러 군데 다니면서 했었는데 그 중에 제가 만났던 애 중에 이제 수능을 만점 맞은 애가 있었어요. 재수생인데 재수학원이었는데 걔가 고3 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떠실지 모르는데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이라는 데를 합격했는데 거기 등록 안 하고 왔던 애예요.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재수는 대학을 못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족하지 못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재수생 비율이 강남구 서초구가 노원구나 도봉구보다 많은 거예요. 노원구 도봉구보다 강남구 서초구가 걔네들이 공부를 더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못하는 애들 일부 있겠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애들이 더 많으니까. 그게 본인이든 가족이든. 그래서 재수생들이 많은데 일단은 제가 만났던 아이 중에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을 합격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재수하러 왔어요. 만족하지 못해서. 걔는 서울대 경영을 가고 싶어서. 서울대 경영, 그러니까 목표가 서울대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확실한 거죠. 목표가 확실하니까 이제 그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위가 따르는 거죠. 무슨 얘기 이해되시나요? 이 친구는 그런 목표를 갖고서 아주 저한테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수능을 만점 맞은 다음에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아주 저한테 기억에 남는 얘기였는데 얘는 어느 날 버스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수능이 한 270일 정도 남았을 때 어느 날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에서 방송이 나오더래요. 뭐 인디언 속담 뭐 이런 라디오 방송이 나오는데 인디언 속담 얘기에 자기 소원을 10,000번을 얘기하면 이루어진다는 속담 인디언 속담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수능이 270일 남은 상황에서 얘가 그럼 나도 10,000번을 얘기해야지. 그래서 걔는 서울대 경영학과 몇 학번 이름이 학성이나 있는데 김학성 뭐 이러면서 제가 막 매일 40번씩 그랬대. 250일 남았으니까. 매일 40번씩 집에서 학원 갈 때 20번, 학원에 집 갈 때 20번을 서울대 경영학과 그러면서 혼자서. 그래서 10,000번을 했대요. 그래서 진짜 수능 만점을 받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수능 만점 받아서 갔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목표가 명확하고 매일 자기 목표를 40번씩 되내는 애가 재수한다고 술 먹으러 가지 않겠죠. 재수한다고 딴짓하지 않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내 목표가 확실하면은 다른 행위 없이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힘들이 더 강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틴 만들기. 여기에 써있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애들이 쓴 걸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제일 많은 게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특히나 수면 루틴. 밤중에 자라. 밤중에 자는 건 아주 중요해요. 수능은 낮에 봐요? 밤에 봐요? 수능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보는 시험이에요. 수능 보는 시간에 애가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 어때요? 수능 보는 시간에 졸다가 밤만 되면 애들이 멀쩡멀쩡한 집에서 게임하고 그런 애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망한 애들이 재수하러 오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능 보는 시간에 특히나 방학 때 이건 방학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라고 물어보니까 방학 때 매일 잠자는 시간의 양을 일정하게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라 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야지 학교 가서도 낮에 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역시 공부 습관, 책상에서 자세. 여기에 저희는 학원이 저희가 이제 강북청소년학원은 4층, 5층, 6층, 8층을 써요. 이 건물에. 이 건물 4층, 5층, 6층, 8층 쓰는데 4층과 8층은 이렇게 강의실들이에요. 강의실 크기가 이게 좀 큰 강의실이고 작은 강의실도 있고 큰 강의실도 있고 강의실들이고 5층과 6층은 독서실이에요. 라이브러리. 그래서 저희 학원은 수업하는 공간과 자습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요. 수업은 수업대로 하고 자습은 자습대로 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학원 시스템이 이따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대학교처럼 자기 시간표에 따라서 중앙도서관에 공부하다 자기 시간표에 따라서 수업을 듣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냥 고등학교처럼 한 교실에 수업도 듣고 자습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자, 그런데 제가 라이브러리를 매일 돌아다니거든요. 우리 애들 공부하는 거 점검하려고. 그럼 가면은 일단 앉아있는 자세가 난 공부를 안 할래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일단은 딱 의자에다가 엉덩이 앞으로 딱 빼고 의자에 기대어 있는 애들. 공부할 의지가 없는 거죠. 공부하려면 엉덩이를 의자에 딱 붙이고 의자를 당겨야죠. 그 다음에 인강을 보는데 인강만 보는 애들. 드라마 보는 거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인강을 보려면 옆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연습장이 펼쳐져 있고 펜이 들려 있어야죠. 그래서 공부하다가 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중요한 걸 필기해야지. 그것도 수업인데. 지들이 무슨 컴퓨터인 줄 알아요. 그냥 듣기만 하면 다 입력된 줄 알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단어장을 외우는데 단어장만 펼치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어떤 애들은. 지금 공부 안 해왔던 애들. 눈으로 단어장만 보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나요? 몇 번 써봐야지. 그게 연습장에다 쓰던지, 요즘 애들은 연습장에다 안 쓰고 탭에다 많이 쓰죠. 탭에다 필기 많이 하니까 탭에다 쓰던지 패드에다 쓰던지. 하여튼 공부란 게 눈과 손과 입과 엉덩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눈으로만 쳐다만 보고 있으면 그건 드라마죠. 뭐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공부하려면 공부할 자세가 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공부는 기본적으로 과목마다 있잖아요. 과목마다 공부를 하려면 국어는 최소 몇 분은 지속성을 가져야 돼요. 나 이제부터 국어 공부하겠어. 그럼 최소 몇 분은 공부해야 돼요? 80분은. 나 이제부터 수학 공부하겠어. 그럼 수학은 최소 몇 분 해야 돼요? 100분. 영어 공부하면서 영어 공부는 최소 몇 분 해야 돼요? 70분은. 이런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국어 공부하겠다는 애가 1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물 먹으러 가고 1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1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뭐 확인하고 폰 열어보고 그러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70분, 100분, 80분 얘기한 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수능 시간이에요. 과목별 응시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 시간 동안 집중하는 훈련이 안 됐으니까 맨날 집중이 안 돼서 뒤에 부분을 틀렸어. 지문을 다 못 읽었어. 실수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과목을 공부했던 그 과목 한 과목을 딱 잡고서 그 과목을 적어도 수능 응시 시간만큼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들. 그리고 긍정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라. 라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주로 상위 1%인 애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아까 그 쓴 글에. 그 다음에 생활도 실천 가능한 계획 세우기. 저는요, 제가 재수반 담임도 오래 했었는데 저는 처음에 애들한테 공부할 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지금도 학습 계획을 세우겠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계획 세우는 얘기 많이 하시죠. 저는 담임할 때 맨 처음에 했던 얘기가 계획 세우지 말라 그래요. 그냥 공부하라 그랬어요. 그냥 공부해. 계획 세우지 말고. 왜? 계획을 세워봤자 지가 공부를 안 했던 애들은 계획을 세워봤자 그걸 못 지켜요. 그래서 나는 계획 세워봤자 못 지키는 실패한 인간이에요.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그럼 자체거든요. 계획 세우지 말고 그 일주일만 네 하고 싶은 공부해봐. 그럼 일주일에 루틴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루틴. 하루는 어느 날은 국어학원 가고 어느 날은 수학학원 가기도 하니까 사실은 하루씩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일주일은 동일한 루틴이 반복되니까. 일주일의 루틴을 해본 다음에 공부를 한 것들. 그리고 나서 나는 일주일 동안 국어는 이만큼 할 수 있겠구나. 수학은 이만큼 할 수 있겠구나. 일주일에 자습은 이만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해보고 나서. 해보지도 않고 계획을 세우는 건 못 지키는 계획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지키는 계획을 세우고 지키는 경험을 해봐야죠. 그래야지 아마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니까 아버님들 많이 계시고 성공하는 경험을 했던 친구들이 계속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실패하는 경험만 했던 친구들은 성공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앞서잖아요. 근데 작게라도 성공해 보면은 그 다음에는 할 수 있어. 저번 것도 했으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제가 실천 가능한 계획은 계획은 성공할 수 있는 계획들. 근데 플래너에서 학습 이건 좀 이따 제가 말씀할게요. 균형 있는 학습. 공부 특히나 고3 올라가는 부모님들 계시면은 아이들이 이제 내가 약한 과목을 중심으로 공부할게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수능을 망치는 지름길 중에 하나예요. 저랑 같이 공부해서 제가 원장일 때 서울대 의대를 가는 애가 있었어요. 걔가 고3 때 9월 모평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국어 100, 수학 100, 영어 100, 물리 50, 물원 50. 걔가 화투가 3등급이 나왔어요. 9월 모평 때. 고3 9월 모평 때. 그래서 9월 모평 끝난 다음에 걔가 무슨 공부를 했냐면은 9월 모평 끝난 다음에 뭐만 했겠어요? 화투만 했어요. 그래서 수능이 어떻게 되냐면 1, 1, 1 믿었던 물리가 4등급이 떴어요. 4, 3. 그래서 재수하러 왔어요. 중앙대 합격했는데 거기 못 다니겠어 그러면서. 재수하러 왔는데 1년 공부한 다음에 서울대 갔어요. 서울대 의예과를. 갔는데 그 친구가 후배들한테 했던 얘기야. 이제 서울대 의예과 갔으니까 제가 불렀을 거 아니에요. 불러가지고 야 후배들한테 와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윈터 들어오면 그런 친구들을 부를 거예요. 제가. 윈터 들어온 후배들한테 너 어떻게 공부했는지 얘기해줘. 뭐 이런 얘기들 제가 시킬 거예요. 그래서 부를 건데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 나는 내가 다른 과목이 다 자신 있다 생각해가지고 화학만 공부했다 망했다. 재수할 때 어떻게 공부했냐. 그래서 마음을 바꿨다. 자신 있는 그러니까 고3 때는 자신 있는 과목은 안 하고 부족한 것만 했다는 뜻이에요. 걔 말이. 그런데 재수 때는 자신 있는 과목은 하던 대로 하고 부족한 과목은 더 했다. 라고 학생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3 때는 학습의 총량은 두고서 지가 부족한 것만 더 했다는 뜻이죠. 근데 재수 때는 학습의 총량 자체를 늘렸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얘기를 부모님들이 집에 가서 얘기를 해보세요. 애가 얼마나 듣기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나중에. 그러니까 균형 있는 학습이라는 게 부족한 것만 한 게 아니라 하던 건 원래 하던 건 하던 대로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건 더 하고 이런 얘기예요. 균형 있다는 뜻이. 그 다음에 의대 간 애들이 고3 겨울방학 때도 개념이 중요하다는 글을 그 방금 나눠주는 그 프린트를 보면 계속 써 있어요. 개념이 중요하다, 개념이 중요하다, 개념이 중요하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부모 아이들한테는 선행학습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의대 간 애들이 쓰는 글이에요. 선행학습 많아봤자 한 6개월이면 된다. 선행학습보다 깊이 있게 사고해라. 생각을 많이 해라. 현재 중3 아이들 있잖아요. 저는 현재 중3, 고1이 아닌 중3 아이들한테 특히 이과를 중3인데 이과를 보내실 부모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린 건데 이 시기에 고등학교 선행시키는 거 더 중요한 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나왔던 도형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 좀 다시 풀어보게 하세요. 도형 문제 심화하는 거. 그러니까 한 문제를 깊이 있게 사고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고3 때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수능이 그냥 물론 이번에 뭐 높으신 분께서 킬러 문제 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앞으로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깊이 있는 사고력이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깊이 있는 사고력은 그냥 진도만 쭉 나간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수학 강사 출신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거는 그 학년은 그 학년에 맞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학년에 맞는 생각을 건너뛰니까 개념이 안 쌓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신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예비 고1에서 예비 고2로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비 고2, 그러니까 고3 올라가는 친구들,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은 고1인데 지금 고1 아이들이 1학기 시험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2학기 중간고사 지금 보던지 끝났던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나 이제 내신은 끝났어. 난 이제는 정시로야. 난 정시 준비할 거야. 저한테 이러세요. 제가 전부 다 한 대씩 쥐어박을 테니까. 정시를 준비하려면 뭘 공부해야 돼요? 내신 공부해야 돼요. 정시를 공부하겠다는 내신을 안 하겠다고? 정시가 그냥 한 대에서 수능 문제 뚝 떨어지는 건가요? 내신이 축적돼 정시가 나오는 거지. 부분 파편이 쌓여서 종합적 사고를 하는 거지 부분 파편이 없는데 어떻게 종합적 사고가 이루어져요? 교과서를 공부해야지 나중에 개념 문제도 풀고 기출 문제도 풀고 실전 문제도 풀지 교과서는 안 풀고 어떻게 기출 문제 실전 문제를 풀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1% 대학을 한 애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공부, 내신 공부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내신 공부하는 데 있잖아요. 저는 학원 원장이지만 우리 학원도 내신반이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 학원 와서 내신 공부해서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내신 공부 뭐 해야 돼요? 학교 선생님 수업 잘 들어야죠. 출제자 직강이잖아요. 학교 선생님 출제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제자 직강을 안 듣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문제 알려주세요. 우리 학교 문제 어떻게 나와?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출제자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항상 제가 사범대 나와서 제 친구들이 다 학교 선생을 해요. 학교 선생 하는 애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시험범위 나오고 나서 2주 동안 한 모든 얘기는 시험에 출제되는 얘기들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평소에 안 듣더라도 시험범위 나오고 2주 동안은 시험범위 학교에 발표되잖아요. 그 다음에 2주 동안 열심히 수업을 들으라고 꼭 좀 얘기해 주시고 여기 있는 학생들도 신경을 쓰세요. 그 다음에 양치기보다는 질, 뭐 이런 얘기들이 공통적으로 있는 얘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얘기들은 뭐 준비는 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은 그냥 읽어보시고 학생들한테 지금 그 프린트를 읽어주는 걸로 대신하도록 할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걸로만 얘기해도 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갖고서 1시간 이상씩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저희 프로그램 얘기를 할게요. 그럼 윈터스쿨은 어떻게 할까 말씀을 드리면요. 윈터스쿨은 1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우리 진행이 될 거고요. 거의 한 6주 정도 진행이 됩니다. 진행되면서 학원에 재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재수생들처럼. 오전에 7시 50분에 와서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수업 듣고 자습하고 수업 듣고 질문하고 수업 듣고 공부하고를 매일 하는 겁니다. 이 경험은 학생들한테 이런 걸 줄 겁니다. 절대 재수하지 말아야지. 한 달도 죽겠는데 1년을 못하겠다. 라는 믿음을 그런 의지를 줄 겁니다. 그래서 윈터스쿨을 끝낸 애들은 절대 재수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합니다. 하여튼 재수생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재수 종합반을 다니는 아이들이 일반 제가 다른 독학한 애들보다 성적이 잘 나오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일이 없으셔야 되겠지만은 나중에 물어보시면은 주변에서 재수생 부모님들한테 경험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10분 중에 한 3명 정도는 재수를 시키라 그러고 나머지 7명 정도는 재수해서 성적 안 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올해 재수생이 한 12만 명 정도 시험 본대요.
시험 문제 그 중에 저희 같은 재수종합반, 청설, 강남하이퍼, 대성, 뭐 시대인재 이런 재수종합반 다니는 애가 지금 한 4만 명 정도 돼요. 30%. 나머지가 독학, 아니면 독재학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경험을 해보는 비율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30%는 시켜도 돼. 이 얘기는 그분들이 성공해본 분들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러고요. 토요일, 일요일도 학원에 오겠다면 받아서 자습을 시키고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요. 저희 학원의 특징은 보통 재수 종합반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윈터스쿨이라고, 재수 종합반이 윈터스쿨 종합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뭐 저희 학원을 제외하고 다른 학원들은 많이 이렇게 해요. 그냥 교실에서 수업도 하고 자습도 하고, 그 다음에 반별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여요. 근데 참고로 저희는 반별 시간표가 없어요. 모든 학생이 개인별 시간표입니다.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은, 얘를 한 반으로 묶는다고 세봐요. 한 반으로 묶는다고. 그래서 반별 시간표에 수업 들어. 그러면은, 그래 평균 2등급 수업을 하면 수학은 쉬울 거 아니에요. 국어는 어떻고? 어려울 거고. 근데 안 맞을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과목별로 성적이 다르잖아요. 평균이 같더라도.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학생들, 전년도에 저희하고 다녔던 아이들인데 내신 성적표를 쭉 보면 이렇죠. 같은 국어라도 여기서는 국어 2등급인데 언어와 매체는 4등급이잖아요. 뭐 독서는 2등급이잖아요. 문학은 2등급이잖아요. 그럼 언어와 매체와 문학을 같은 등급으로 놓고 수업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수업들을 그 수준에 맞춰 수업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준비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같은 교과라도 과목마다 진도별 수준별로 맞춤 수업을 저희는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저희 1편 성공학습 훈련 최상위권을 위한 맞춤학습이라 했는데 크게 일단 먼저 볼게요.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가장 효율적인 개인별 학습 전략에 대한 맞춤 시간표, 그 다음에 프리미엄 최고 강사들의 1%를 맞춤 수업, 프리미엄 저희 학원에 들어올 정도면 상위 1%의 강사들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해요. 저희 학원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올해도 엊그저께까지 저희가 강사 공채했었는데 한 200명 정도 지원을 하면 저희가 그중에 많이 뽑으면 10명 뽑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흔들려온 개인별 학습관리, 이거 플래너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생활관리. 저희 학원에 보내주시면 이제 생활관리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생활관리까지 진행되겠죠. 그 다음에 1대1로 입시 프로그램 맞춤 입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윈터스쿨 끝나고 제일 많이 걱정하실 게 윈터스쿨 끝났는데 우리 애가 다시 원래 다니는 학원으로 돌아가면은 학습이 단절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뭐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계속 우리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뭐 단과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종합반 스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 수업이 좋다고 생각하면 계속 다닐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은 일단 제가 반별 시간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학생들이 개인별 맞춤 시간표라고. 그러기 위해서 학생들을 먼저 저희가 알아야죠. 그래서 저희는 등록하면 11월 달에 학습 이력 조사라는 게 학생들 다 온라인 구글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학습 성취도 평가를 진단 평가라는 걸 저희가 다시 다 봐요. 11월 달, 12월 달에 1회에 걸쳐서 한번 다 볼 거예요.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여기 다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본 다음에 거기에 갖고서 그리고 그걸 갖고서 이렇게 학생들에 맞춰가지고 누구는 뭐 어떤 과목은 개념 수업, 어떤 과목은 심화 수업, 어떤 과목은 고난도 수업, 어떤 과목은 기초 수업들을 학생들에 맞춰 시간표를 짜줄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맞춤이라고 해서 학생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학생을 정확하게 저희가 이해하고 그리고서 학생한테 맞는 시간표를 짜줄 거야. 이런 뜻이에요. 자, 2024 강좌 안내문인데 저희가 윈터스쿨 강좌 안내로 있죠. 이런 것들이 12월 1일 정도 나올 거예요. 12월 1일 정도. 12월 1일 정도 나오면 이걸 학생들한테 다 먼저 줄 겁니다. 학생들한테 이걸 다 주면은 이걸 보고서 작년도에 저희가 130개 강좌를 개설했어요. 130개 강좌를 했었는데 130개 강좌 중에서 각각 학생들한테 가장 맞는 수업들을 저희가 골라서 짜줄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여기에다가 조금 더 제가 업시켜가지고 전년도에 좀 상위권 부모님들이 최상위권 수업이 약간 좀 빈약한 것 같아라는 말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부터 바꾼 거죠. 1% 성공 학습 훈련으로. 그리고 올해는 최상위권에 맞는 수업들을 제가 좀 더 보충해가지고 작년 130개 강좌였는데 올해는 140개, 150개 강좌를 만들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 보시면 아시겠죠? 모집 요강의 모집 컷조차도 올라갔어요. 사실 작년보다. 좀 더 성적대 높은 학생들이 오기를 바라고 또 그런 학생들로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여튼 이거 갖고서 학생들을 응하면서 시간표를 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가 진단평가라는 걸 매년 본다 그랬죠. 아까 학생들. 진단평가를 보면은 이건 이제 예시입니다. 국어 수업 문제, 영어 수업 문제, 국영수를 볼 텐데 수학이 35문제. 그러니까 수학을 어떻게 보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니까 수학상 고2 학생, 아니 고2 올라간 학생 거예요. 이거는 고2 올라간 학생 건데 작년에 봤던 수학상, 수학학, 그다음에 수원수도 선행했다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저희는 미적까지 또는 확통까지 시험을 다 봅니다. 그래서 너가 선행했다면 어디 선행했는지 쓰고 선행한 문제가 다 풀어봐. 시간 제한 없으니까. 그래서 그 학생이 선행을 했는데 본 건지 아니면 진짜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책만 봤다면 다시 기본부터 수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용을 이해하고서는 심화 수업을 해야 될 테니까. 무슨 얘기 이해되시나요? 그런 걸 맞춰서 이렇게 시간표를 짜준다는 뜻이에요. 국어는 국어대로, 수학은 수학대로 담임 선생님들이 같이 의논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진단평가라는 걸 본다 했잖아요. 진단평가를 보면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 다 학생들이 부를 겁니다. 개별적으로. 불러가지고 1월 2일 전에 학생하고 1대1로 상담을 다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학습 계획도 의논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표도 또 같이 의논하면서 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맞춤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고3 올라가는 친구이고 고3 올라가는 친구인데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나와서 수어는 잘하니까 예를 들어서 심화 수업, 수투는 약하니까 기본 수업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짜준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수학을 꽤 하는 친구니까 수리 논술까지 이과생이니까 이게 시간표를 같이 짜서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말씀드리면 저희는 수업이 기본적으로 100분 단위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50분 단위 수업이 아니에요. 한 템에 100분 단위.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저희의 모든 생각은 수능을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100분 단위 지속성을 계속 유지시키는 거. 그게 저희가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100분 단위 수업들이 진행이 되고요. 자, 이런 공강 시간 있죠? 공강 시간. 공강 시간에는 저희 아까 얘기했던 5층과 6층에 독서실이 있어요. 라이브러리가. 그래서 저기 지정자석이 있으니까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자습하고. 그러니까 아까 대학 갔다고 얘기했죠. 중앙도서관에 공부하다가 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저희 선생님들이세요. 저희 청소년 수업하는 선생님인데 제가 여기다 쓴 것들은 수강 후기. 여기 보면은 학생들이 쓴 수강 후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몇 페이지 있죠? 6페이지부터 쭉 수강 후기. 전년도에 저희 학원을 다녔던 아이들이 쓴 글이에요. 끝난 다음에 쓴 글인데 그 아이들의 글들을 제가 중간중간에 삽입해놨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학생들의 얘기가 훨씬 더 나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선생님들의 자료들도 너무 유익했고 각 과목마다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좋았다. 이런 자료는 이제 어디서 찾지? 다른 강의를 들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 방향성을 잡아주셨고 공부라는 것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된 윈터스쿨을 기원했다. 나에게 맞는 수준으로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좋았다. 인강 선생님보다도 더 수업을 잘하시는 생각이 드는 좋은 수업에 꼭 인강만이 답은 아니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 동생을 포함해 윈터스쿨을 고민하는 후배들의 강북청소학원의 윈터스쿨을 강력 추천한다. 예비 고3 영 땡땡고 이랬죠. 영신여고 같은 느낌인데 하여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선생님들에 대한 글들을 좀 더 보면은 늘 동네 학원만 다니던 나에게 청소학원은 새로 갔다. 학생들 더 많고 더 풍부한 수업과 동네에서는 보기 힘든 판서 수업이나 마이크를 쓰는 선생님들이가 동네보다 더 높은 퀄리티도 너무 웅장했다. 동네 학원하고 다르지. 동네 보습학원에서 2명, 3명 놓고 수업하는 선생님들하고는 퀄리티가 많이 다를 겁니다. 청소년 윈터스쿨에 정말 만족하고 추천드리고 싶은 선생님분들의 강의력인 것 같다. 선생님께서 매 시간 충분한 자료와 질 좋은 과제를 주시고 내신과 수능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말 잘 알려주신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변에 열심히 수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강의력 하나는 저희가 압도할 것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청소학원에서 수업한다는 게 저희 부모님들이 청소학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청소학원은 대한민국의 대입 교육계로 5손가락 안에 꼽는 소위 말해 교육 기업이에요. 대기업이에요.
여기에 들어와서 강의할 수 있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의력으로는 압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남 가서 수업을 듣던 애들이 재수하러 올 때 저희 학원에 오는 애들이 있어요. 재수하러 조기 선발반 때 저희 학원에 와요. 1월 달에. 그리고 2월 달에 다시 강남 가야지. 왜냐하면 1월 달에 조기 선발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우리 학원에 있다가 떠나가야지. 그쪽으로 가겠지 하면서 여기 딱 들어왔다가 수업 들어보고 나서 청소하고 뭐 강남만 하겠어 하고 와서 수업을 들어보는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그냥 눌러앉습니다. 여기 훨씬 자기가 고3 때 가서 들었던 단가보다 여기 선생님도 잘 가르치는데 왜 우리는 몰랐죠? 뭐 이러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선입견이죠. 선입견. 그러니까 와서 수업을 들어보시면은 확실히 아이들이 느낄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의 특징은 또 하나 뭐냐면요. 그러니까 아까 은원에서 시간표를 짠다 그랬잖아요. 은원에서 시간표를 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업을 한 주간 듣게 한 다음에 수강 시간 정정 기간을 줍니다. 은원에서 수업 시간표를 짜니까 대부분의 수업은 학생들과 다 잘 맞아요. 근데 혹여 안 맞는 수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업들은 학생들 안 맞으면 일주 뒤에 다시 수강 시간 정정 기간을 줘서 수업 시간을 수업을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저기 박스식에 수원 실력 그랬는데 수원은 나는 좀 수원 실력 수업을 들었는데 좀 쉬워. 그럼 수원 심화로 바꿔주는 거고요. 그다음 미적 실력을 들었는데 미적은 나한테 좀 어려워. 그럼 미적 기본으로 바꾸는 거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영어를 3개씩 치는데 3개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럼 영어는 2개만 하고 그리고 논술을 차라리 추가할래. 이런 식으로 저희는 아이들이 쓴 글 있죠. 모든 과목의 수업이 기본 심화로 나뉘어져 있었고 강좌별 특징을 확인하고 수강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더군다나 수강을 해보고 안 맞으면 정정도 가능하니 얼마나 좋던지. 선생님께서 학생 못지않게 수작업으로 자료 하나하나 다 제가 퀄리티가 뛰어났다. 라고 얘기한 게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 있다는 저희 윈터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인 건 대한민국에 저희 계열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 청솔 계열밖에. 예비고사 제가 보기에는 한민구 같네요. 쟤는. 하여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 학원 특징이 자 이게 다 카메라예요. 카메라에서 모든 수업이 저희는 다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수업을 다 동영상 촬영한 다음에 저희가 그 수업을 다 다시 학생들이 볼 수 있게 그 다음날 오늘 촬영한 모든 수업을 오늘 수업들은 모든 수업들을 내일 아침 되면 볼 수 있어요. 그걸 저희가 현장 강의 무한 패스라 그래요. 왜? 수업 때 놓친 것도 있을 수 있고 공부하다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수업들도 있을 테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혹여나 시간표가 부딪혀 꼭 듣고 싶은 2개의 시간표가 부딪혀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조차도 나머지 하나는 또 저렇게 들을 수 있게. 그래서 자기가 듣는 수업뿐이 아니라 학원에 진행된 윈터스쿨 기간 진행되는 모든 수업을 저희가 동영상 촬영해서 학생들이 볼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수업 때 놓쳤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현장 강의 무한 패스에 수업 녹화된 것이 올라와 있어 다시 보면서 참고도 하고 다시 복습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점이 많았다. 그 다음에 당일에 했던 모든 수업이 한강국회에 올라가 자습을 하다가 다시 수업이 보고 싶거나 빠졌을 때 영상을 보면 복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학생들이 다시 공부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도 저희 계열밖에 없어요. 현재까지는. 다른 데서도 뭐 따라할지 모르겠으나. 이런 게 가능한 게 저희가 그만한 시설과 그 다음에 그만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회사 이름 아세요? 저희 회사 이름? 하고 청솔학원이라는 이름은 아실 거고 회사 이름. 예, 이투스. 이투스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이투스라는 온라인 있고요. 학원이 이제 청솔학원, 강남 하이퍼 학원 이런 학원 브랜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있는 게 독학제 학원도 저희도 갖고 있어요. 이투스 247이라고. 그다음에 저희 혹시 수학의 바이블 들어봤어요? 그다음에 단어장 중에 워드마스터 들어보셨나요? 저희가 가진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이에요. 고쟁이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 저희 출판사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족보닷컴 혹시 아세요? 저희 회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들어보면 다 들어보신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냥 청솔학원이 단순히 청솔학원으로만 끝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저런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 다 해서 방송해주고 그럴 수 있다는 것들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있죠. 우리 이런 데 오면은 강의실 보니까 되게 큰데 이런 데 오면 우리 애가 제대로 1:1로 케어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 걱정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대1 질의응답. 저희 선생님들은 의무적으로 수업하신 분이 남아서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 당직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 국수형 선생님 이렇게 매일 조를 짜서 남아 계세요. 저희 식으로 표현은 질문 당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질문을 받게 한 당직을 쓴다. 그래서 수업을 하시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시면 그런데, 그러니까 매일 저기 나가시면은 지금 여기에도 뭐 몇 군데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라이브러리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아이패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 아이패드에다 자기가 질문하고 싶은 학생들이 미리 오늘 몇 시 몇 분에 어느 선생님 찾아가서 질문하겠다고 저희 때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당직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학생들 질문을 받아주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할까요? 저렇게 안 하니까 그냥 질문 받아줄게 했더니 애들이 교무실에 가서 그냥 줄 서 있어요. 앞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내 시간에 맞춰서 가서 질문할 수 있게. 그리고 어떤 학원 가면은 질문지를 미리 내라고 하는 학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할 문제를 미리 내라고. 왜? 선생님들이 좀 문제를 즉각 못 풀어주는 힘드신 분들도 있는 학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떤 질문이 와도 다 즉답이 가능한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정해놓고 가면 그냥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수업하신 선생님과 수업하신 선생님들이 질문 당적, 질의응답 시스템, 그 다음에 질문 당직이 아니더라도 저희 학원에 수업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이든 자습 시간이든 하여튼 공간 시간이든 질문과 그다음 학습 상담을 다 해주실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저하고 같이 일을 못 해요. 제가 저희 선생님들한테 그거 안 하면 내년에 같이 일하지 말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별 과목별 상담도 다 진행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명문대 선배에게 질문과 저희 학원 출신의 서울대 연고대 간 애들, 의대 간 애들이 스카이 멘토라 해서 윈터스쿨 내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질문도 할 수 있고요. 또 학습을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대학교들 왔더니 어떤지도 물어보라고. 전 이것도 다 답변하고 그래요. 대학생활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라고.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학생들한테는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카이 멘토. 그래서 질의응답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생님과 1대1로 설명을 듣고 학습 상담까지 할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하고 좋았다. 게다가 스카이 멘토 선생님도 계셔서 입시 학습 방향 등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도움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서는 선생님이 해주는 얘기보다 선배가 해주는 얘기를 더 소중히 여기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 교재 얘기했었죠. 저희가 갖고 있는 출판사가 어떻고 어떤 콘텐츠를 갖고 있고 그래서 쭈루루.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저희는 외부 교재 뭐 한수 모의고사라든지 이감 모의고사라든지 한석원 모의고사라든지 이민기 모의고사라든지 이름 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치동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모의고사들도 저희는 다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건 대부분 이제 저희 학원 자체 콘텐츠와 함께.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생들이 원하면 저희가 다 준비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매주 국수형 주간 테스트 보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오면 1월 달에 좀 이따 이 뒤에 있겠구나. 보시면은 맞춤 학습 관련인데 저희는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이 분리돼 있어요.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은 수업과 교과 상담과 아까 얘기했던 교과 상담과 학습 관련 질문들을 전문적으로 받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전문 컨설턴트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활관리, 그 다음에 학습관리, 그리고 입시에 대한 얘기까지도 같이 의논을 해 주실 거예요. 뭐 지금 예비 고1 아이들은 아직 그런 걸 줄 게 없으니까 정말 예비 고3 되는 학생들은 지금까지 학생부 있잖아요. 만들어진 학생부. 그것도 저희가 거둘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거 보고서 저희가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도 같이 다 진행이 될 거예요. 하고 그거요. 전문 컨설턴트들이 담임을 맡아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한테 이거 말고 예전엔 이것만 있는데 요즘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더라고요. 멘탈 케어. 요즘 멘탈 약한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그런 멘탈 케어까지 우리 전문 컨설턴트 선생님들이 맡아서 할 거예요. 자 보시면은 학습관리 시간에서 무엇보다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해주셨다. 덕분에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모르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학습해야 하는지 학교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상담으로 공부뿐만 아니라 학생의 개인적인 고민들도 진심으로 들어주고 도와주셨다. 이게 담임 선생님들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학원에 오잖아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소통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매주 이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런 주간학습 분석표라는 걸 작성을 해요. 그래서 학원에서 과목별로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했고 저런 걸 확인하는 시스템이 저희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매주 한 다음에 매주 월요일 날 저 작성해서 화요일 날 부모님들한테 발송해 드릴 거예요. 한 주간 학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부모님한테 발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학생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내용을 갖고서 학생하고 담임선생님이 매주 1대1로 학습 상담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고 잘하는 게 어떤 건지를 다시 의논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을 대해서는 1월 달에 우리 3월 달에 학력평가 했죠. 와 별개로 1월 달에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라는 걸 실시할 거예요. 학년별로. 1월 달에 전국 모의고사를. 그러니까 저희 청솔 계열, 저희 이투스 계열의 윈터스쿨 들어온 애들이 겨울방학 때 한 4,000명, 5,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을 제외하고 다른 우리 10개 중에 다 합하면은 4,000명, 5,000명 정도 될 텐데. 그 다음에 저희 아까 그 교재를 운영한 데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저희 교재 총판이 있어가지고 저희와 연계를 맺고 있는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은 연계를 맺고 있는 전국에 있는 학원들하고 같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한 개울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금의 위치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전국 모의고사도 같이 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 결과도 부모님들하고 공유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 플래너. 학습 플래너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제가 하나 복사했는데 이런 식이에요. 이거 하나씩 제가 복사 다 드렸는데, 그러니까 학습 플래너가 그냥 단순히 뭐 계획 세우고 계획이 됐냐 안 됐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생각하는 학습 플래너는 매일매일 각 과목별로 공부한 내용을 가장 중요한 거, 국어, 수학, 영어, 수업을 들었던 자습을 했던 그날 학습 내용 핵심들을 리뷰하고 정리하고 기록하는 걸 저희는 대단히 중요시 여겨요. 모든 저희 학원에 있는 재수생들이 하고 있고요. 이것들 재학생들한테 저희가 이런 습관을 드려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 공부한 내용을 점검하고 리뷰할 수 있도록. 자, 그걸 저희는 MNC라 그래요. 그래서 멘토링 앤 케어링 MNC라 그러는데 나중에 쓰면은 따로 사서 쓰고 싶을 때도 하루 공부의 중요한 부분을 기록하면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게 정말 좋다. 라는 우리 학생들이 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까 얘기했었죠. 이게 이제 저희 8층, 6층 이런 4층, 8층 공간이고요. 이게 5층, 6층 공간이에요. 독서실이라고 얘기되는데 개방형 독서실이고 저기에 지정자석이 학생 한 명 한 명 다 있고요. 저기에는 우리 관리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우리 저희 학생 지도팀에서 우리 관리 선생님들이 정규직 5분, 기간제 5분, 10분 정도가 계셔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주 7일을 관리를 하세요. 졸면 깨우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전자기기 관리하고 그리고 등하원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관리부는 학생 지도팀 선생님께 공부할 때 졸지 않고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학습 분위기를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학습 분위기를 잘 잡아야 했다는 게 대단하고 느껴졌다. 학생 지도팀 선생님들이 라이브러리에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졸릴 때면 깨워주신다. 윈터스쿨에 오기 전까지 책상에 앉아있어도 핸드폰을 절제하지 못해서 자습을 못했었는데 선생님들이 잘하고 이제 체크해 준 분이 공부 습관을 만들어준 것 같다. 그리고 저렇게 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조용할 것 같아요? 시끄러울 것 같아요? 지중우들이 조용해요. 그러니까 떠드는 거는 내 방에 나 혼자 있을 때 또는 두세 명이 앉았을 때는 친한 애들끼리 두세 명이 있을 때는 떠들 수 있어요. 근데 낯선 사람들이 몇백 명이 같이 쭉 앉아 있잖아요. 아마 부모님들 대학 다닐 때 도서관 가서 떠드신 적 있으세요? 중앙도서관 열람실 가셔가지고? 못해 그런 데는. 그리고 옆에 애들이 다 창만 쳐다보니까 나 혼자 고개 쳐박고 잠 못 자요. 그런 분위기란 뜻이에요. 그리고 졸면 바로 가서 깨우고. 그 다음에 저희하고는 좀 규율이 엄해요. 아침에 오고 저녁에 나갈 때 부모님한테 문자 갈 거고요. 중간에 학생이 임의로 외출이나 조퇴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외출 조퇴할 때 반드시 부모님께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족 행사가 있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꼭 들어야 될 외부 수업들이 있다든지 그럼 부모님께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학생이 와서 얘기하면 저희 담임 선생님이 다시 부모님한테 다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얘 뭐라고 얘기해서 외출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어머니 아시는 내용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외출 조퇴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7시 50분에서 밤 10시까지 일단 오시면은 아이들은 여기서 못 나간다는 뜻이에요. 14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렇게 있으려면 학생들이 의지가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강제로 보내지 마세요. 강제로 보내면 3일을 못 버텨요. 학생들이 내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애들만 보내세요. 그런 애들은 엄청 많은 걸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입학에 성적 제한이 있어요. 의지가 없는 애들을 받아가지고 괜히 어수선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공부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좀 자기 절제력이 있는 학생들만 저희가 같이 갈 거예요. 그리고 뭐 자율학습 마찬가지. 평일날은
밤 10시까지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가 토요일 날은 토요일까지 셔틀이 운행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셔틀 운행하는데 토요일 날은 저희가 1시간 늦잠 자고 오라고 9시까지 오라 그래요. 8시 50분까지. 그래서 오후 6시까지 의무자습이고 더할 친구는 10시까지 하고. 그리고 일요일은 선택자습이니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데 오기를 권해요. 오면 당연히 저희가 관리하고요. 저희 차량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25호차까지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웬만한 데는 다 갈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 대중교통이 들어올 수 있는 데는 버스가 다니시면 버스 타고 오세요. 그러니까 시내버스 를 권합니다. 셔틀보다는. 왜 그러냐면은 시내버스 셔틀은 가끔 놓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셔틀 놓치면 그 다음에는 한 번밖에 안 지나가니까 못 잡잖아요. 그래서 시내버스 움직이면 시내버스. 이거 저희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나중에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버스 회사가 아닙니다. 노선 버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올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년 1월 달에 되면 내년 1월 달에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선표를 다시 짤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노선이 이렇다고 우리 동네는 안 오네 이러실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즘 부모님들은 밥 먹는 거 엄청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급식. 일단 여기 들어오면은 밖에 외출이 안 되니까 안에서 식사를 해야 돼요. 아침은 먹여서 보내시고요. 점심과 저녁은 급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급식을 신청하셔도 되고 신청하지 않으셔도 돼요. 급식을 신청하지 않으시면 도시락을 싸오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 학원 재수한 아이들은 99%가 급식을 먹고 있어요. 디룩디룩 살이 찌고 있어요. 하여튼 다니면은 전년도 윈터스쿨 아이들한테 평가를 들어보기에는 5.0 만점에 급식 만족도 한 4.3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90점까지는 아니라도 한 85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그냥 맛있습니다. 애들 먹기 제 입맛엔 안 맞는데 애들 먹기 좋게 매일 점심 저녁에 고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애들은 지네 집보다 좋다는 애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요. 저희 하루 이렇게 진행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7시 50분까지 그러니까 7시 50분까지 교실에 들어와야 되니까 셔틀은 보통 7시 30분에 40분 사이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야지 엘리베이터가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쭉 하고 뭐 진행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반별 시간표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반별 좌석도 아니에요. 좌석도 전부 다 독서실에 개별 좌석들이니까. 그러니까 반별로 모이는 건 종례 때 한 번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담임 선생님과 1대1 관계입니다. 집단 관리가 아니고 1대1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정말 상위권, 최상위권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1%를 위한 의치사 특별반이라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1번 특화 수업, 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국수형 의치사 특별 수업, 그 다음에 무학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꼭 의치사 특별반뿐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무학년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비고1도 예비고3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능력만 되면. 거꾸로 예비고3 학생도 제가 기본이 모자라다고 기초가 안 돼 있다면 예비고1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부끄럽거나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별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별로 있으면은 그러니까 대학교 때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일반 선택으로 제가 막 어느 과를 가서 제가 막 수업을 들으려고 그래. 그러면 극과 학생이 하니까 제가 티가 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반별로 돼 있으면은. 그런데 저는 근데 교양 수업은 다 모이잖아요. 다 모이니까 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몇 학년이 상관없잖아요. 여기는 딱 1월 달 한 달 동안만 같이 모이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학년인지 알지 못해요. 중3짜리, 고3짜리, 그러니까 고1짜리, 고3짜리 수업을 들어도 고3짜리 애들이 고1인지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뭐 반별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별 수업에 끼어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수준에 맞는 수업들을 듣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무학년 수업인데 그런데 정말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저희가 수학 심화 수업 위에 의치서 수업이라서 더 높은 레벨의 수업들을 만들어 줄 거예요. 대치동 가서 듣기 힘든 수업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3 여기에는 없어요. 제가 이제 이 130개 강좌 말고 거기다 제가 아까 몇 개를 더 추가하겠다 그랬죠. 그런 강좌들을 좀 준비를 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콘텐츠도 마찬가지로 고난도 콘텐츠를 줄 거고요. 그래서 진짜 상위권 학생들이 올 겨울방학 동안에 윈터스쿨을 여기 강북 청소년 왔더니 진짜로
제가 대치동의 웬만한 학원들의 원장들을 좀 압니다. 제가 대치동에 수업도 오래 했었고 그다음에 뭐 학원 일도 하다 보니까 아는데 거기에 웬만한 강사들의 수업보다 훨씬 질 좋은 수업을 여기서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줄 거예요. 적어도. 자, 저희 재원생들의 후기 한 번 더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면서 애들 기념사진 찍은 건데요. 작년에도 왔으면 더 좋았을 걸 후회한다. 그 정도로 윈터스쿨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고 나에게 안성맞춤 프로그램이었다. 그래서 이 학생 윈터 오고 나는 윈터 1년 내내 다니고 싶다. 자퇴하고 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좋았다.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윈터 끝난 다음에 자퇴하고 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공부하는 게 여기서 윈터스쿨처럼 재수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오히려 대학 가기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은 학교를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 나이 때에 학교라는 데가 단순히 뭐 성적만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고 맡기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윈터스쿨이 끝나면 윈터스쿨이 끝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2월 8일까지 됐죠. 근데 방학은 언제까지예요? 3월 1일까지잖아요. 3월 1일까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윈터가 끝나면 이제 종합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희 학원에 윈터 듣던 선생님들 중에 내가 저 선생님 수업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이런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의 단과를 들으면서 골라서 이제 본인이 들으면 되죠. 그러면서 단과를 들으면 저희가 아까 그 라이브러리 있잖아요. 그거를 계약하기 전까지 제공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관리해 줄 거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윈터를 더하다 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수형태 논술단과 과목별 전문관.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이제 3학년, 이건 1, 2학년, 그리고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무료 응시하고 해설 강의,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지정서 이런 것들도 윈터스쿨 듣고 우리 선생님 마음에 들면은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제가 여기다 얘기를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해마다는 것들이 국가 선생님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국어의 신영균 선생님 혹시 이름 들어보셨나요? 그분이 이제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하시는데 지금도 단과하시고 근데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분은 단과 수업을 윈터스쿨 듣는 학생들을 자기 단과 수업을 다 무료로 듣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단과 수강료를 별도로 내지 않고 아마 이 동네에서 여기하고 옆에 학원에서 수업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저쪽은 단과 수업료를 내야 되는데 저희는 저희 윈터 수업을 들으면은 그냥 무료로 윈터 기간 동안에 단과를 개방을 하세요. 그런 단과 수업도 몇 개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윈터 수강료 내고 단과 수업까지 몇 개 더 들을 수 있는 단과 수강료도 한 30만 원 정도 하죠. 하여튼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3월달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1년 내내 저희 학원을 청소학원 재수학원으로만 인식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고등부 수업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3은 저희가 뭐 수능 전문관, 그다음 논술 전문관.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논술 수험생이 있는 학원이 또 저희 학원입니다. 고3 같은 경우에. 그리고 수능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1, 2는 또 고1, 2 과목별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저희 학원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계속적으로 다니면서 또 공부 계속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또 있네요. 저희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뭐 학부모 입시교실, 그 다음에 아까 2025 모집 요강 얘기했었죠. 5월 때 나왔다고. 2025 모집 요강, 주요대 모집 요강을 저희가 이미 다 저희 아까 얘기했던 저희 담임들, 입시 컨설턴트들이 담임을 했잖아요. 그분들이 이걸 다 촬영을 했어요. 주요 대학은. 모집 요강 해설 강의를. 한 15분 정도씩 한 학교당. 그래서 혹시나 모집 요강 직접 찾아보시기 힘든 분들은 저희 학원 유튜브 들어서 보세요. 그러면 다 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 어떤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수업하는 수업 동영상을 제가 다 올려놨어요. 수업 한 꼭지라 해가지고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짜리 주제별 강의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보면 도움도 되고 그런 것들을 강의들 올려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믿고 맡기세요. 선생님들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희 선생님들 다 자신이 있으니까 강의력에. 그러니까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라고요. 어떻게 강의하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설명에도 되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설명의 내용들도. 그러니까 저희 학원 유튜브 내용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요. 저희 학원 홈페이지 보시면은 이 위에 유튜브가 있어요. 이 홈페이지 위에 이쪽 위에 유튜브가 있으니까 거기 눌러서 보셔도 되고, 저기도 유튜브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학원 생활 눌러보시면 우리 학원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급식이 매일 어떻게 하는지, 급식 메뉴가 매일 사진과 같이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올라와 있는 게
셔틀 노선도 있고요. 하여튼 등등 공지사항 뭐 이런 것들 학원 생활에 대한 게 다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윈터스쿨 저거 눌러보시면 저희 윈터스쿨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저희 윈터스쿨 아까 얘기했던 학생들이 썼던 후기라든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시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재수생이 610명이 있다 했잖아요. 뺄 게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는 그냥 독서실 좌석이 마감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독서실 좌석 수가 그만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저희 윈터스쿨 올해 몇 명 모집할 거면 400명 모집할 겁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모집했고요. 그 전에도 그렇게 모집했습니다. 이유는 정원이 딱 좌석수가 그것만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 좌석에다 재생들도 한 200명 정도 앉혀야 되거든요. 1월 달에. 그래서 400명만 딱 모집할 거고요. 그래서 고1 60명만 모집할 겁니다. 예비고1. 예비고2 120명 모집할 겁니다. 예비고3 240명 모집할 겁니다. 근데 그래서 성적 제한이 있습니다. 성적 제한이 고1은 이렇게 중3에서 국수형 전 영역 A 또는 적어도 한 과목 이상 A인 학생들만 저희는 무시험으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고2 올라가는 학생들은 모의고사는 국수형 4등급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3과목 등급 합해서 4 그러면 112 정도 되겠네요. 아니면 못해도 2, 2, 3, 7 등급 이내. 그리고 국수형 내신은 평균 1.5, 3.0 이내인 학생들만 저희는 모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전형 내신 고3은 모집 인원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4등급, 8등급. 근데 좀 더 여유가 있어서 아니고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공부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등급하기 더 힘들어요. 그래서 수준은 비슷할 거예요 아마. 하여튼 이렇게 모집합니다. 하고 혹여나 이거는 등록할 때 성적표를 내셔야 되고요. 등록할 때 아직 성적표 준비 안 됐잖아요. 모의고사 성적표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저희가 모의고사 성적표가 다 모이는 시기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성적표를 제출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저걸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모의고사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저희 등록했더라도 환불해드립니다. 저 증빙서류가 안 돼 있으면 등록했더라도 다시 환불해드리니까 그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 그때에서 혹여 이 기준에 좀 모자라는데 그래도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 시험이 있습니다. 유시험 전형을 통해서 입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시험 전형에 인원의 여유가 있을 때, 정원의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하고 들어온 친구들 모두 진단평가는 시험 문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1차는 11월 18일, 2차는 12월 16일 시험 문제가 같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번만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보는 대로 저희가 11월 달에 시험 보면 12월 초부터 일찍부터 불러가지고 담임선생님하고 학습 상담을 미리 해가지고 입학하기 전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얘기해 줄 거고요. 늦게 보는 대로 또 뭐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등록 할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선등록 할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등록을 좀 일찍 하시는 분들, 결심을 좀 일찍 하시는 분들한테 좀 우대를 해드리자. 그래서 10월 31일까지 딱 10월 말까지 등록하시는 분들 뭐 예약만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예약금이 30만 원인데 예약만 하셔도 나중에 등록하실 때 전체 금액에서 10%를 할인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96만 원인가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10%면 19만 6천 원 정도 할인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왕 저희하고는 다니실 거면 그리고 혹여나 예약했거나 등록했다가 나중에 사정이 생겨가지고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개강 전, 그러니까 1월 2일 전에만 말씀하시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그리고 1월 2일 이후에 말씀하시면 일자별로 단위 기간 빼고 이제 환불해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 혹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아마도 다니시면서 윈터스쿨 설명회 딴 데서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저희가 프로그램이 저는 진보한 프로그램 그리고 학생 중심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최상위권 또는 상위권 학생들한테 가장 적절한 어울리는 수업들이 준비되어 있고 학습 프로그램과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 윈터스쿨을 마치고 3월 첫 시험을 잘 보고 전교 1등 됐다는 애들을 제가 무수히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동안에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는 시간만 일정에 만들어도 그리고 겨울방학 동안에 하루에 14시간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잖아요.
집에 있으면서 하루 14시간 공부하는 친구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재수생들이 저희 같은 종합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성적이 막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루에 14시간을 1년 동안 공부를 해봐요. 성적이 어떻게 안 올라요. 그러니까 그래도 성적을 당연히 오를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에 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그런 전문가들이 케어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홈페이지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저희 브로셔를 보시거나 보셔가지고 학생들이 썼던 수강 후기를 직접 한번 다 읽어보세요. 너무 길어서 제가 많이 줄였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많이 줄여놓은 겁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것들은 수강 후기를 많이 줄여놓고 우리 그거보다 더 긴 글을 원하시면 모집 요강을 보시던데 모집 요강도 좀 줄여놓구나. 참 이 줄인 글이 올랐을 텐데 그러니까 보시면은 정말로 아이들이 절절하게 정말 공부하고 싶고 근데 제가 제일 답답한 친구들이 공부하고 싶은데 무엇을 할지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무엇을 할지 몰라가지고 본인하고 안 맞는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본인하고 안 맞는 공부를 하니까 맨날 노력 대비 성과가 안 나오죠. 그런 친구들한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나 저희랑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상담 카드에다 기록해서 앞에 내주시면은 저희가 오늘 가능하시면 오늘 해드릴 거고요. 아니면 나중에 오늘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이름과 전화번호만 학생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적어주시면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다 전화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편하신 시간에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 스케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